네, 반갑습니다. 테라퓨틱스 말씀드리는데요. 테라퓨틱스가 좀 낙폭이 좀 있었어요. 낙폭이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낙폭이 좀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 신경 쓰이십니까? 네, 아니면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신경 쓰이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그 결론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 좀 제가 드릴게요. 네. 자, 12 물량이 추가 상장되는 건의 재료가 여러분 나왔지 않습니까? 한 32만 주 정도 요것이 나오면서 요것이 이제 부담을 조금 더 주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할게요. 예, 일전에도 뭐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은 요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고, 최근에 그 나왔던 테라피틱스와 관련해서 임상이 성공할 가능성 높은 건, 뭐 요건에 대한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잠깐 짚어보고요. 특히 그 12 물량 뭐 요건에 대해서 요것이 좀 낙폭을 좀 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매집주를 말씀을 드리니까 HLB 테라퓨틱스와 별도로 이 매집주는 꼭 잡으셔서, 네, 불량한 종목을 제가 선택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기업 내용이 좋은 쪽만 제가 선택하고 있어요. 참고해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드리는데 아까 그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32만 주 정도의 물량입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2월 29일 날 상장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그 12 물량 상장되는 건이 뭐 오늘만 나왔던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네, 지난번에 2월 13일에도 2월 16일 날 상장되는 44만 주 물량건, 요 물량들이 좀 있었고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그 물량이 상장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하락해서 뭐 조기 상환, 그러면서 이제 사채 금액을 통째로 물어줘야 되는 그 건보다 훨씬 난 겁니다. 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이런 부분으로 작용이 되는 거는. 그 말씀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미성한 CB 발행 현황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HLB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14만 주가 이게 작년 3분기 기준이지만 이게 절반 정도 해소가 물량 상장이 됐고, 또 지금 뭐 30만 주 정도 또 나오니까 이게 자꾸 그 줄어드는 거예요. 414만 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절반이면 200만 주 정도로 상장 물량이 감소하게 되었다가 또 30만 주 나오면 170만 주 남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른바 물량 부담, 오버행 부담을 해소해 나가는 거죠. 걸림돌은 제거해서 시세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같은 예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HLB 같은 경우도 CB, BW 물량이 있었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잘 소화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물량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제일 그 HLB 그룹주 중에서 제일 강하게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라피틱스가 HLB 생명과학이나 뭐 다른 어떤 HLB 계열사보다 이 물량 부담이 그래도 적어졌어요. 많이 적어졌습니다. 벌써 반 이상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근거도 보여드렸지만 그 결코 불리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패턴화에서 잘 아시다시피 관련된 임상이 재료가 되고 라이센스 아웃이 될 것이 많다, 이겁니다. 이뮤노믹도 그렇고 지금 HLB 테라퓨틱스 요건의 임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HLB 테라퓨틱스는 끝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파마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HLB는 글로벌 파마가 되려는 욕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테라퓨틱스는 중간에 살 사람 있으면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으로 돈을 조기에 회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HLB보다도 HLB 테라피틱스는 빨리 현금을 받음으로써 결국 주주들에게, 기업 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좀 승부가 빠르다는 거죠. 그런 강점이 있다는 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 물량은 자꾸 해소해서 뭐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가면 되죠. 가면 됩니다. 지금 뭐 BW 물량이 여러분 있어요? 테라피틱스가 없잖아요. 지금 전환사채만 있어요. 전환사채. 이것도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재 다 해소가 돼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자꾸 그 여러분들 부담으로 생각하시면 끝이 없어요. 이거는 소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배짱 있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낙폭을 자꾸 보면서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외인이 매도하지 않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길게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HLB와 관련해서 좀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이 해소가 됐거든요. 뭐 최종 리뷰가 3월 1일이라는 메리츠 증권의 말도 안 되는 오류, 이게 수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HLB 그룹이 그 건에 따른 플러스 요인이 작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일로 그렇게 날짜를 확정시켜 놨으면 이때가 지나가면은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누른단 말이에요. 공매도 세력들이 이때다 하고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발표되는 게 결코 좋지는 않았다, 이거죠. 근데 팩트가 결국은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다시피 메리츠 증권 담당 애널이 수정했어요. 3월로 수정했죠. 3월. 날짜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3월 1일이 아니라 3월 중으로 수정합니다. 뭐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었어요. 만약에 3월 1일 최종 리뷰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괜히 3월 1일 날 발표가 안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그 3월 중, 3월 말까지 이렇게 연장이 된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데도요, 여러분 그 자료 그 팩트를 보여드리면 키움증권 같은 데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와 있어요. 3월 말일자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HLB 3월 FDA 미팅, 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그 LC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스트 미팅입니다. 최종 리뷰라는 거예요. 요거 다음에 신약 승인이에요. 3월 말까지니까 주가가 충분히 좀 물량 소화하고 그리고 좀 날아갈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더 좋습니다. 이거 되고서 5월 16일보다 빨리 그 승인 나는 거 원치 않아요. 5월 16일 날 그냥 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물량 소화하고 전환사채들 많잖아요. 지금 HLB 그룹들. 그리고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부여받는 것이 오히려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낙폭이 나타난 것을 크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요런 정도에서 등락 거듭하다가 2019년도처럼 쭉 치고 나가면서 텐베거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7조 수년제 가치, 그 다음에 50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비슷한 시총, 그 다음에 100조. 네,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3천억 외자 유치건이요. 네, 요거 제가 볼 땐 조만간에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요거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승인 나면은 상업화 빨리 하면서 상업화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마케팅 하는데. 그래서 아마 3천억 싱가포르 국부 펀드 이쪽에서 들어올 개연성이 좀 있어요. 그 재료가 나올 개연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그 부분을 강조를 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가 볼 때는 테마셋 그 건의 재료도 조만간에 좀 등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흔들림에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초지일관 소신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물론 나쁜 재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뭐 물량을 덜어내야 될 땐 덜어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소통방에서. 그리고 문자도 지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직접 제가 문자 챙겨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문자 좀 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신속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드릴 거예요. 테라퓨틱스라고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자 주시고 문자 받으시고 소통방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소통을 해서 제대로 합시다 우리.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네,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네,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네,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네,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네,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네,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네,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일 때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